아니 제가 안 가져도 괜찮아요. 아니, 제가 어디 갔어요, 여기? 쭉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기 어디 어차피 갔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니 같은 짝집에 제가 지금 완전히 핵심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여기서 아, 예. 엑기스만 아 여기 그래도 다 목사들이라 수준 있어요. 저만 빼고 이해력 진짜 빠르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 전 목사입니다. 아니요 더 빨라요. 이제 어때요? 재밌죠? 내용? 예 재미있습니다. 시를 이렇게 써 다이내믹하고 예. 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서정적인 거 이런 것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3장은 나는 시를 이렇게 쓴다거든요. 자 넘어가 보세요. 58쪽 가능한 생각과 자료를 모두 동원해라. 이 시를 쓸 때 생각과 자료를 모두 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 처음부터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한다고 나왔죠. 소림사에 신참 스님이 무공을 익히러 들어갔습니다. 있죠? 소림사에는 내방객이 많아 화장실이 오물로 넘쳐나 용변을 보려면 오물이 튀어서 바지에 묻기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데 신참 스님은 다른 선배님들 어떻게 용변을 보나 숨어 보기로 했대요. 근데 무공을 배우러 온 지 10년쯤 되는 스님이 들어갔대요. 10년 된 스님은 허리띠를 풀어 대들보에 걸더니 날아다니며 한 덩어리씩 떨어뜨려. 정말 대단한 무공이죠. 그 10년 된 스님이 나가자 20년 된 스님이 들어왔어요. 20년 된 스님은 싸는데 또 싸고 싸는데 또 싸고 해서 오물이 튀어오를 새가 없이 싸고 없는다가 신참 스님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얼마를 기다리자 30년 된 스님이 들어왔대요. 근데 내공의 힘을 빌려 대변을 소변 보듯 한 줄로 갈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종이컵을 여러분 이제 종이컵을 가지고 이제 설명. 자 우리가 이제 종이컵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오늘 하는 이야기가 종이컵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일회용 컵 있잖아요. 잘 그리셨네. 그냥 이 종이컵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무슨 동그란 종이컵 뭘 담을까? 뭘 담을까? 예, 어떻게 또, 비울까? 또 물 마실까? 마실까? 또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 종이컵을 가지고 시를 쓰려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제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이컵을 가지고 시를 쓸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쪽 밑에 나오죠? 작다. 종이컵은 그렇게 크진 않죠? 동그랗다. 뭐 직경이 어쩌다. 종이로 되어 있다. 일회용 커피를 마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맞나요? 이런 걸 시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적 사고라는 게 뭔지 알겠죠? 시에서 사유하는 방식. 시적 사고가 뭔지 모르시고 그래서 선생님. 시에서 사유하는 방식을 좀 유식한 말로 시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종이컵 하나가 생겨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 여러분 종이컵을 나무로 만드는 건 알죠? 네. 네. 그럼 종이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책도 자, 보세요. 멀리 인도네시아로 달려가야 합니다. 적어도 넘겨보세요. 수백 년 자란 나무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밀림에 살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가 베어지고 배에 실려오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땀을 흘려야 했을까요? 이 종이컵에는 커피가 담깁니다. 그 커피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왔거나 쿠바에서 왔거나 아니면 브라질에서 왔을 겁니다. 커피를 따는 소녀는 아마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어린아이일지도 모릅니다. 5살짜리 딴데요 가서. 종이컵 하나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생각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합니다. 시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 한 잔, 커피 한 잔의 개념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습니까? 종이컵을 하나 쓸 때 그걸 쓰지 말고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 자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예를 들어 시를 써볼게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가지고 써볼게요. 두 줄자로 제가 써볼게요. 아마존의 밀림을 없앴다. 뭐 임팩트 있어요. 두 줄만 딱 썼는데. 밀림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마셨다는 건 뭐 별 영향가 없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임팩트예요. 아마존은 없어. 와 대단하네. 커피 한 잔. 전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아마존 밀림 없앤 거예요. 와. 아마존이 아시죠? 세계의 공기의 막 3분의 1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컵을 가지고 그냥 종이에 있는 컵을 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이 너무나 달콤하다. 그 여기만 보지 말고 그냥 전 세계 철학 뭐 인문학 가야 멋있지 않나요? 다 가서 봐야 아, 돼. 뭐 제가 금방 생각나 쓴 거예요 지금. 이거 멋있어요. 진짜 멋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걸 강의할 때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예. 자, 62쪽으로 가면 시쓰기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다 이렇게 나왔죠. 시쓰기라는 게 이제 감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시인 오랜만에 문경 고향에 갔대요. 문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봄에 죽고 가을에 죽고 한 해 죽었어요. 시청에서 이제 사인에 대해서 죽은 원인에 대해서 역학조사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가물어서 죽었을까? 누가 뿌리에다 제초제 같은 농약을 준 건 아닐까? 독극물을 주사바늘로 넣어 죽인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요? 이건 뭐예요?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사랑받지 못해서 죽었어. 여러분 그렇죠. 나무나 이런 것도 돌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케어라고 요즘 이제 영어로 케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네. 뭐 우리가 타가소 이런 것도 데이케어 센터인 거 아시죠? 영어로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래요. not 돌봄 센터. 데이케어 센터. 요즘에 케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올 케어든 뭐 이렇게 막 쓰는데 예. 이 돌봄이라는 거, 이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걸로 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든 뭐든 이게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제일 마지막 글 나왔죠? 사랑이 없는 것은 모두 죽습니다. 멋있는 말 아니 명언이죠? 사랑이 없는 건 모두 죽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아, 그렇죠. 영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 살리기. 맞아요. 네. 죽으니까. 오늘 그냥 막 설교 멋진. 와. 네, 좋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네. 63페이지에 이제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북한, 우리나라가 참 보면 산이 되게 많은 거 엄청 많죠. 많죠. 근데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허물어. 논산 훈련소 논산 있죠. 논산. 논산이 한자로 이렇게 쓴 거 아셨어요? 논알론자. 이거 아셨어요? 아주 대단하시. 왜 그러면 이렇게 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논산? 네? 산을 논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런 거 모르셨죠? 저는 이게 잡학기를 지식이 많아가지고. 만나봤어요. 논산은 뭐냐면 논산에 가서 산을 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와. 산이 많다. 논산 산책의 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영월이지 영월. 영월이라는 게 뭐냐면 넘기 네, 넘기 넘으려고. 편하다는 뜻인 거 아세요? 이게 영자가 편안할 영자에 넘을 얼자거든요. 영월이 옛날에 단종이 그 유배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기 편한지 한번 넘어봐.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넘기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물론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넘기가 편해졌죠. 수원은 물의 근원이란 뜻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고 싶다. 수원이 뭐 거기에 수원에 댐이 많고 이러지 않잖아요. 물의 근원이고 싶다. 되게 재밌죠. 논산에 가서 산을 논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장병님 목사님 와야 되는데. 하나. 그래서 다시 63페이지. 그러니까 이 산들은 바위가 많고요. 그렇죠? 그런 바위들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 바위들은 죽었을까요? 북한산에 같은 바위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바위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위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뭡니까 산에 있는 바위 말고 어떤 형상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쓰다듬어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저도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야류 이런 데 가보면 막 그런 그 돌멩이 같은 거 형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쓰다듬어주고 가. 그래갖고 이 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들이 있는데 이 원래 돌들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데 하도 쓰다듬어주니까 진짜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완전. 진짜로.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이제 직접. 일보 직전까지 갔다 오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이드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보살펴 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써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 써는 거죠.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시라고 하든 뭐 이런 걸 모든 문학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믿음과 존경이다라는 거. 거기 64페이지에 두 번째 달라 볼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존경이다. 이게 나왔죠? 바위와 산에 대한 우려름이다. 존경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이 경자를 보면 이것도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경할 경자 있죠? 네. 이 공경할 경자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 그럼 한자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 풀조자잖아요. 풀조자. 이 풀. 요게 뭐냐? 요게 이게 이제 관이에요. 관.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쌌잖아요. 네. 관이라고. 그게 쌀포자라.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 무덤이 이렇게 무덤 있잖아요. 무덤. 요즘은 이제 화장문화 집안에 옛날에는 화장이 없었잖아요. 사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에 풀이 나죠. 무덤에 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높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풀을 뭐 하는 거예요? 제초하는 거예요. 제초. 풀 뽑기. 네. 제초.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풀을 뽑는 것이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이렇게 풀을 제초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덤은 또 왜 이런 모양으로 되는지는 아시죠? 이게 엄마의 배예요, 배.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네. 진짜로. 어머니가 만삭이 되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존경한다는 것이 이렇게 뜻이 깊어요. 우리가 한자도 그러니까 공부할 거 참 많죠. 뜻글이라서. 저거서도 순이란 뜻인데 저기 그 여기 소풀. 아니 풀 옆에 붙였어. 한가로 딱. 순자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걸 쓰잖아. 네. 그거. 저건 이거는 살포자 사. 예. 이렇게 적용하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오제기 할 때. 자, 다시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존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경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존경을 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막 써놨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65쪽 뭐 자세히 이런 걸 읽을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기 70년대 후반에도 품 팔고 쌀 팔아서 제가 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김우종 에세이 전집, 세계문학 전집, 한국 소설 전집 등 많은 문학 서적을 사주셨기 때문에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중요하죠. 아버지가 이런 걸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얘가 작가적 기질이 있어 막 사주고 그러니까 문학을 제대로 이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써는 거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66페이지 보면 저는 화전민의 자식이었고 어머니를 15살의 여유였고 이 책을 쓰신 작가님 정말 일찍 오셨죠. 15살이면 중학교 한 2학년? 요즘은 말하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의 기나긴 터널을 뚫고 있는데 다 뚫려서 우와 내 세상이다 소리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것을 잘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나와서 문학하면서 마루방에서 사글숲방에서 지하실 방에서 살아왔고 와서도 희망을 버리거나 좌절한 적이 없다. 문학을 하면서 시를 쓰면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좌절을 생각한다면 문학은 접어야 된다. 어떤 친구는 너무나 어렵게 자란 고향이 보기도 싫어 나가 살면서 추억은 잊었다. 그런데 시골에서 태어나고 들판에서 뛰놀며 자란 것이 여러분 시를 쓰려면요 특히 이제 시든 소설이든 간에 도시에서 태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쓸게 없어.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도시에 쓰면 뭐가 뭔지를 몰라. 그죠? 뭐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새가 어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서울 출신 작가가 별로 없어요. 서울 출신의 이제 아주 독특하게 염상섭이라는 작가는 서울 출신 작가고요.
이분은 이제 기자 생활을 좀 많이 해서 또 3대 이런 거 쓰신 염상섭 작가 들어보셨죠? 네. 초본시의 청기고. 네, 그렇죠. 평범시 청기고 맞아요.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쓴. 근데 이런 분은 서울 출신이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렇게 다 지방 출신들. 근데 그 어떤 토속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썼죠. 교보문고의 동상이. 네, 맞아요. 거기에 맞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지방. 네, 지방. 특히 이제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토지. 그 원주에 있잖아요. 원주에 그 토지문학관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집필을 하신 거예요. 원주에 그 원주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있거든요. 토지를 막 수십 권을 이렇게 집필을 원고지에서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지방 출신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여기 다 서울 출신 없으시죠? 서울 출신 없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보다는 지방에서 태어난 게 훨씬 지방에서 자란 그 네, 추억거리. 그렇죠. 추억 이런 것들이 많아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일정한 마음의 이거 좀 휴면 추억거리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게 나왔죠? 일정한 마음의 휴면 기간은 쉴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여러분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어때요? 시끄럽죠, 되게. 엄청 시끄러워. 조용하죠. 정말 무슨 남대문 시장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끄럽기도 한데 이제 그런 그런 과정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냥 우리 그 초등학생뿐이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렇게 대학원 요즘에 체험학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학습 있는데 그런 체험학습 쉬는 시간에는 막 성인들도 떠들어. 엄청 그렇죠? 떠들죠. 성인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막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말을 못 하겠어 말을. 그때 네. 진짜. 제가 듣기로 네. 제일 뜨거운 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맞아요. 물론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면의 기간이 쉴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시라는 것은 보세요. 6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시라는 건 뭐냐?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다. 시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보시는 말이죠? 거기 느끼죠? 시는 사람 사는 이야기다. 시를 쓰는데 무슨 이티 이야기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우리 사람이 사는 이야기다. 현대시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시 나오죠? 뭐예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이 박인환이 여러분 의사인 거 아세요? 원래 의대 출신이에요.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 예. 그래서 네. 부진의 이야기를 예. 박인환이 의사 출신이에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여류 작가였는데 자살했어. 자살. 이 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돌멩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살이. 안 떠오르게 해가지고. 이 옛날에 보면 특히 뭡니까 실비아 플랫이라든가 이런 작가들 있어요. 여류 작가들이 저 영문학 하면서 배웠지만 문학인들이 많아. 네, 정말 자살 많이 해요. 이 실비아 플랫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런 음식 조리하는 조리 기구 있잖아요. 조리 기구. 거기에 목을 이렇게 박고 죽어요. 왜 그래? 오븐이죠, 오븐.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자살이 많고 이 버지니아 울프는 예. 돌멩이를 막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예술인들이 자살이 좀 예, 있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특히 예술인들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 목마 숙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감상이 아니다. 시라는 것은 이제 현대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 시니까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현대시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또 시몬 너는 좋으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낙엽 밟는 소리가. 구름. 그렇죠, 맞아요. 그러모. 이게 이런 시도 현대시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현대시에서 하나 또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박목원에 나그네 있죠, 나그네.
나그네 보면 뭐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 밀밭길을 구름에 달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보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면 현대시로 보면 이 아직 좋을까요? 나쁠까요? 현대시적으로 보면. 근데 저거는 아예 정서적인 그 옛날에 시고요 막 이런 거를 구상을 해서 쓰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지금은 정서 밀밭이 없어요. 아니 그냥- 밀밭이 아니 이게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현대시에서는 이게 좋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좋은 시가 아니냐 보세요. 시 제목도 시예요 아니에요? 맞죠? 네. 시 제목도 시라니까요.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데가 제목을 썼잖아요. 네. 그럼 나그네라는 제목을 또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돼요. 왜? 시 제목도 하나의 시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또 달라. 그러니까 이 반복하지 말라. 박노걸 이거잖아. 씨는 뭐 1930년, 40년 뭐 이때 활동한 분이잖아요. 맞죠? 네. 청록파 시인이니까 194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상관이 없었는데 현대시 지금 벌써 2023년 아닙니까? 현대시의 관점에서는 좋은 시가 아니야. 진짜.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실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조한 그 단어. 네. 이게 시여도 이렇게 반복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건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 단어. 아,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또 다른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목이라 이건 나그네를 반복 단어는 아니고 제목이잖아요. 네, 이 제목. 제목이 시 속에 나오는 건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제목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시의 제목이잖아요, 나그네가. 현대시에서는 근데 나그네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반복은 또 다른 자원. 여기냐면 그 반복은 이제 이 제목이 아닌 내용이 뭐랄까 끝에 이제 나부여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가군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오리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진달래꽃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현대시에서는 자우리가 이렇게 제목이 시 속에 나오는 건 안 좋아요. 현대시 근데 관점을 진짜 흐름의 맹점을 보려면 나그네 제목은 했어도 구름에 달가듯이 예? 가는 나그네 이게 이제 믿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제목을 썼다고 그게 잘못되고 아니 저기 아니 그게 뭐 현대시에서는 현대시에서는 시 그렇다니까. 제목도 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시 제목도 제목도 시기 시죠, 때문에 당연히. 시 제목을 또 쓰는 걸 또 안 쓰는 좋아한다니까요. 현대시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렇지. 문책 읽어보니까 제 말씀이 맞는 것이 여기서 제일 뒤에 나그네라 했지만은 제목을 나그네로 했잖아요. 뭔 말이 나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성씨를 썼는데 메시아라는 성씨를 썼어요. 근데 중간에 막 나오는데 메시아가 몇 번 나와요. 그런 게 그러면 그거 근데 그럴 때는 아니 메시아라고 쓰지 말고 제목을 메시아라고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메시아 말고 좀 그걸 다른 것으로 성서는 네. 다른 거 표현을 저기 잘. 그런가요? 저기 왜 그러냐면 찬양 같은 것도요. 제목을 갖다 뭐 찬양어가 계속 나와요. 그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그러자 찬양이 제목을 갖다가. 저기- 근데 나도 메시아를 찬양으로 쓰려고 만들려고 그걸 반복을 막 넣긴 하긴 했는데 우리 찬양 보면요 제목을 갖다 여러 번 넣어요. 그런 거 저기- 많아요. 저기 예. 교수님 저기 이거는 네. 제가 질문인데요. 네. 그 어느 분은 시의 그 시 제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 이 소재를 가지고 네. 그 범위 내에서만 시를 적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이제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감 이야기 감을 네, 줍니다. 감이에요. 감은 감에 대한 단어를 쓰게 돼요. 감 단어를 쓰게. 은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범위만 쓰는 것도 물론 시가 나쁘진 않는데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오늘의 운세라는 시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그러니까 시는 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52쪽 다시 한번 보시면 이진순 시인의 오늘의 운세라는 시를 보면 전혀 뭐 운세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감이면 뭐 가을에 감이 익어가지고 뭐 장대로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는 좀 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칭 은유 이게 시공부할 게 꽤 많아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감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으로. 그래서 1인칭이 거기다 있고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1인칭 나죠 나 또는 우리 이 복수 되겠죠? 2인칭은 너, 너 3인칭은 그나 그녀 그가 그나 그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시집에다 이런 걸 몇 개 집어 넣었지만 제가 물을 4개 너무 소중한 그녀 이렇게 썼거든요. 4개 너무 소중한 그녀 물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게 이제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물이 시제목을 그녀가 쓸 때 되겠지. 시제목을 쓸 때 물 이렇게 쓰는 게 좀 있어 보여요. 4개 너무 소중한 그녀 도대체 뭔 소린가? 그 제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시집을 보면 여러분도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제목이 막 그러면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아니, 감나무 이런 거보다는 아니 감완, 감투, 감설이 이렇게 시승료보다는 예. 이게 좀 제목을 좀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유수구 그렇죠. 박사가 이 서평도 잘하시고 그분도 저기 국어국문학 박사님이셔요. 예. 근데 그분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시가 예. 제목이 물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는 뭐 뼈가 없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현대 시의 관점으로 볼 그러니까요.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아니, 막 네. 그거를 아니, 잘못하면 그 원점이 완전히 말살이고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그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의견은 뭐 분분할 수 있어요. 분분하죠. 문학이라는 건 정답은 네.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현대시 관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시는 어떻게 쓸까요? 거기 68쪽 보세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행을 하거나 둘째 줄에 영화를 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뭐든지 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라는 거는 소재가 정말 끝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써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되고, 그다음 69쪽 보시면 농한기 때 내년 농사를 설계하듯 이렇게 써놨죠. 농한기 때. 그래서 이 농부들은 봄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막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조 여기서 이제 시조를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시의 정형성, 음보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밑에 한 7줄 나오지만 3, 3, 2조, 3, 4조, 4, 4조, 7호조. 우리가 그 진달래꽃은 7호조 아닙니까?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여오리다. 물론 이제 6호로 가지만 큰 틀은 7호조거든요. 영변의 악사는 진달래꽃 이거는 아닌데요. 그 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격이라고 하고 이 진달래꽃의 기본 틀은 7호조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뭐 시조 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음복격을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시조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 강승 목사님은 되게 시조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연대 시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다른 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에 한 5줄 내려와서 특히 자 여기는 밑줄 좀 쳐야 돼요. 특히 다음에 의미 중복이나 형용사의 사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꼭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시를 쓰면 이게 의미를 중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시를 쓸 때 시는 똑같은 중복하지 내용들을 말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우리말이 재밌는 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말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하나 재밌는 거. 굉장히 맛있. 야 맛스럽지. 떠나자. 아 야가 아니구나. 자 떠나자. 노래인데 노래니까 노래로. 동해 바다. 고래 고래사냥.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틀렸어요. 이게 무슨 해자죠? 바다에. 동해 바다로 되나요? 또 네? 또 반복 썼는 거야. 자 보세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는 반복. 지인. 이 무슨 한자는 어떻게 써요? 알지. 알지. 이 말이 돼요? 여러분도 그래도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 쓰자 용어. 이게 틀렸다니까?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지인이 나의 지인이래야 돼. 내가 아는 지인. 또 재밌는 게 우리 어디서 만날까? 우리 어디서 만날까 하면 보세요.
역전 앞에서 만나죠. 역전 앞에.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맞아요. 들어봤죠? 이게 무슨 잠자죠? 앞전자. 꼭 그러잖아. 역전 앞에서 만나죠. 역전 앞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앞자 썼는데 앞전자 네, 또 이런 거는 썼는데 한 분. 리던던시라고 하는 거예요. 리던던시. 중원 부원. 중원부. 중원부. 타조. 뱀을 그려놓고 뭘 붙여요? 뱀을 그려놓고 발을 붙여요. 여기다가. 뱀에다 발이 있으면 뱀이 발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배로 다니자. 이게 사족이잖아. 사족 맞죠? 사족 아니야. 사족이란 말 들어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 자, 뱀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내가 이걸 뭐 그 뭡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하여튼 시 쓰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를 쓰는 건 좋은데 형용사의 사용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형용사를 쓸 때 막 물론 이제 형용사를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네, 필요한 말일 때는 쓰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 필요할 때. 수식을 할 때 막 뭡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발 붉게 빛나고 뭐 하고 뭐 하는 무슨 계속 태양 붙여.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쌀을 갖다 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적합한 시어를 찾아라. 그 밑에 있죠? 상품을 포장한다. 사과가 작황이 좋다고 해도 나무 상자에다 대답하면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를 쓸 때에는 그것들을 이제 좀 아주 적합한 이 시에 맞는 적합한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7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남과 비슷하게 쓰면 그 사람은 늘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패러디 시가 난무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처럼 쓰면 그 뒷줄에 설 수밖에 없다. 바닷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바닷가의 용어를 공부한들 얼마나 깊이가 있을까요? TV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안동지방 사람 역할을 하면서 대구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 있죠. 배우들이 막 안동하고 그 뭡니까 대구하고 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말투가 약간씩. 근데 이 사람이 안동에 안 살았어. 그럼 말해도 경상도 말은 쓰는데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북도 말을 하는데 경상남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경상북도 출신인데 뭐라고 쓰나? 뭐 이렇게 할 때 강조가 틀리고. 경상북도는 약간 앞쪽이 좀 강하고 경상남도는 뒤쪽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상도 출신 하여튼 경상도는 이게 강조를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강한 육법.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대요, 자주가. 남도는 우리는 잘 강한 모르겠는데. 육법을 그러니까 많이 배우들이 역할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본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쓸 때에는 시인을 보세요. 시인이야. 이게 참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보세요. 나답게 써야 된다. 내가 겪어보고 들은 일만을 남과 다른 시각으로 써야 한다. 시인은 시인이어야 한다. 여기 밑줄 쳐보세요. 거기 있죠? 시인 밑에서 셋째 줄에. 그러니까 이게 참 보세요. 시인은 뭐냐? 여러분 시자가 이렇게 쓰는 거 왜 시자를 이렇게 쓰냐면 말씀 원자의 절사자예요. 네. 말로 된 절을 짓는 거예요. 시라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뒤에 가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음악성 이런 게 있어야죠. 음률 이런 거. 이 음률 음악성이잖아요. 이 음악성이 있어요. 절에 가면 무슨 소리가 있죠? 풍경 소리가 있죠. 절에 가면 청하에 풍경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기독교만 믿으셔서 절에 안 가시나? 절에 가시면 절에 풍경성 있잖아요. 그 음악성이죠. 네. 절의 풍경성이 참 멋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찰에 이렇게 그 타월 되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면 막 기분이 좀 이렇게 좀 경건해지잖아요. 거기 가서 찬양 들어도 그래요. 예.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풍경성이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음악성을 말하는 절사자를 쓴 이유가 이해 가시죠? 뒤에 가서 이제 그 음률에 대한 얘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인은 볼시자를 쓴다는 걸 시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볼시자. 여러분 이 시자도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볼시자냐? 자, 볼견자는 아실 거고 눈목자 사람이 이 자를 그렇게 썼나? 자 보세요. 아니 본다. 볼시자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신과 관련된 글자예요. 모르셨죠? 이게 왜 신과 관련된 거냐 봐요. 자, 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 옛날에 보면 음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음식을 떡 같은 걸 뭐 이렇게 올려놔. 역사. 떡 같은 걸 막 올려놔.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이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되죠. 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지낸다는 뜻이다. 음식을 종자도 그렇지. 종자도 그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을 모시는 집이라는 거죠. 네, 집이죠. 아, 한자를 많이 하시네. 아니 저는 제가 그래서 그 하여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게 네. 진짜로 네. 그런 느 그러니까 이 신자가 요 시자가 이제 원래 신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관점에서 본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네. 보일 시자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참 멋져요, 되게. 신의 관점에서 본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만의 시가 필요하다. 박희진의 소나무시, 성창경의 나사시 뭐 여러 시들이 그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을 가지고 써, 어떤 사람은 백제를 가지고 써, 금속을 가지고 써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쓰는 거고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그 두 번째 단락이 좀 밑줄 치세요. 71쪽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붙잡아서 공감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멋진 말이죠. 남이 보지 못한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가 고향인 분은 충청도 말, 경상도가 고향인 분은 경상도 말로 쓰면 구수. 여러분 시를 쓸 때요 사투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쓰는 것도 되게 멋집니다. 그렇게 사투리 시는 별로 안 써보셨잖아요. 김영란이. 제가 한번 김영란 씨가 사투리로 완전히. 그 뭐죠? 그 제가 그 시집에 식물교도소 시집에도 사투리 하나 가지고 쓴 시가 있거든요. 그 광양이 이제 매화나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썼는데 이게 사투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쓰는 것도 멋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보면 얘야 전방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 온나 이렇게 쓰는 것들 이제 그대로 이제 쓰는 것들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 용어로 또 뭐가 있냐면 스토브 리그. 그럼 스토브가 이게 이제 난방기잖아요, 맞죠? 네. 스토브 리그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이때 이제 막 유명한 그 뭡니까 선수들 막 모시고 오죠. 스토브 리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스토브, 즉 난로를 펴놓고 리그를 벌인다. 겨울에 이적 시장을 뜻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적 시장에서는 투수가 부족할 때 투수를 잘 사와야 하고, 그렇죠? 홈런 타자가 이거 아시죠? 야구 막 60억, 70억 가지고 사오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봄에 좋은 성적을 얻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 넘어가 보세요. 야구도 그런데 그 선수만 기용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고양이라는 선수.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야구도 보세요. 막 60억 들여가지고 선수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스라면 맨날 어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 들어봤죠? 네. 맨날 똑같은 것만 쓴다는 거예요. 고양이라는 선수, 어머니라는 선수, 사물이라는 선수만 기용해서 시집을 읽는 관중이 재미없다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쓰지 않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써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처 그 시집을 읽으면 비슷해서 한 편 읽은 것과 마찬가지인 시집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를 쓸 때 이것도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를 쓸 때 우리는 항상 자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안목을 가지시겠지만 우리는 시를 쓰면 서정시 아까도 좀 그냥 신경 서정시만 네. 네. 거의 다 서정시만 써. 네. 옛날에 뭐 홀로석인가요? 그런 시 같은 거 써.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인정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안 돼요. 서정윤 시인의 홀로석 있지 않았었나요? 몰라요? 연세대 신분이 제일 싫어한대.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요즘에는 이런 걸 쓰면 안 돼. 말놀이시 써야 되고 또 상상시 써보세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시, 그다음에 인칭 운유 심상법 쓸 게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그다음에 성찰시, 관찰시 이 책이 다 나와요. 시 쓰는 방법이.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이거 이제 말고 좀 몇 개 더 있는데 시를 쓸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물론 이제 말놀이 시만 써도 안 돼. 말놀이 시도 그렇죠. 써야 되고 이런 걸 써야지. 시집을 읽었는데 어떤 시 같은 거 읽어보면 그렇죠. 서정시만 있어. 그럼 지겨워 안 지겨워? 서정시 있다가 갑자기 말놀이 시가 튀어나와. 말놀이 시 있다가 상산시 튀어나와.
상상시 있다가 인칭은 신상법도 다시 세 개 나눈다고 그랬죠.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네.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시가 다채로워. 다채로운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시를 쓰실 때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으로 좀 시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오늘 좀 뭐 이렇게 2장, 3장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한 말씀씩 하시죠. 오늘 뭐 뭘 좀 충격을 많이 공부하셨는지 받으셔서 충격. 오늘 좀 뭘 좀 배우셨는지 한 말씀. 아니 저기 충격보다는 그 뭐 시를 적을 때 이렇게 써야 되구나 저렇게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시 적는 이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고 그 이론과 실제를 겸한 우리 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예, 성 목사님 오늘 뭐 공부하신 아이고 맨날 뭐 공부해서 잃어버리고 그게 어. 문제예요. 잃어버려서 안타깝고 좋은 강의 들어도 그게 그냥 머리에 안 새겨지고 아니 제가 또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예. 또 공부. 저는 저 이렇게 다양하게 시를 쓰라 했는데 무협에 관한 또 시를 제가 또 시집을 봤거든요. 무협이요? 예. 무협 무협지에 나오는 아, 무협지. 그것만 다 해가지고 그걸 또 시를 또 쫙 여러 편을 썼더라고요. 예. 아주 독특해가지고 시 제목을 보자마자 내가 그 책을 사서 막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사서 봤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 말노릇이 상당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시집을 제가 또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잖아요. 이것도 이 김순진 이분 시집도 제가 좀 사서 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거의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 시들이 보면 좀 굉장히 진짜 좀 독특한 진짜 독특하게 많이 진짜 썼어요. 독특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시집을 쓰거든요. 시를 쓰기 때문에 다 이해가 좀 그러니까 되고. 시집을 읽으신 분은 제 말이 많이 네.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전 서정시만 쓰지 않았죠. 서정 씨도 잘 쓰세요. 근데 또 잘 쓰시는데 근데 그 아까 여기도 보면 딱 하나 그 아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예. 그 아까 여기 뭐더라? 적합한 시어를 네. 찾아 넣어라 그러면서 복자를 쓴 수박, 네. 합격이라 써진 사과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이것을. 그렇죠, 많이 불죠. 맞아요. 그 말 한마디 합격과 복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사서 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갖다 이렇게 사과 하나인데 뭐죠 이렇게 포장된 있잖아요. 네. 포장 이렇게 네, 비누가 네. 아니고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싸맨 거. 싸맨 거 예. 갖고 가 딱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그 말고도 거기다가? 다른 시가 있는데 네. 아니 다른 그 사과가 이렇게 저기 있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데 네. 먹기가 아까운 거야 이것이 어. 이것이 뭔가 좀 독특한 것 같고 어. 차라리 여기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먹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적합한 시요. 맞아요. 이게 어렵죠. 네. 적합한. 그러니까 다시 좀 이야기하면 시를 쓸 때는 이제 너무 이게 제목이 뻔하면 재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목을 가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 이런 걸 여러분 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같은 시.